서울의 밤은 언제나 차갑고 번잡한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스며든다. 한강변을 따라 걷는 시카고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강력한 알파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의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페로몬으로 유명했다. 한국 사회에서 알파는 리더의 상징이었고 시카고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다. 그녀의 본명은 김지은이었지만 미국 유학 시절 친구들이 붙여준 시카고라는 별명이 이제는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강하고 자유롭고 도시처럼 번영하는 이미지.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미안해, 시카고. 너는 너무 강해. 나 같은 오메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오메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11번째였다. 그녀가 최근 6개월 동안 만난 오메가들 모두가 그녀를 거부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어떤 이는 그녀의 강한 기운이 두렵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너무 독립적이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었다. 알파는 보호자여야 하고 오메가는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시카고는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나일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강해져야 했던 그녀. 아버지는 알파, 어머니는 베타였다. 그 혼란 속에서 시카고는 스스로를 단련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알파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하지만 사랑은 달랐다. 오메가들은 그녀의 강함을 부담스러워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카고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긴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 오메가의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그녀. 우산 없으세요? 같이 쓰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시카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수연이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오메가, 전통 한옥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었다. 수연의 미소가 시카고의 가슴을 흔들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 수연은 시카고를 카페로 데려갔다. 비가 많이 오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카페는 한식 디저트 전문점으로 떡과 한과가 진열되어 있었다. 시카고는 수연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 당신은 오메가시죠? 왜 나 같은 알파에게 친절하세요? 시카고의 물음에 수연은 웃었다. 알파나 오메가나 사람일 뿐이에요. 비 맞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죠.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한옥에서 산 이야기. 한국의 전통 축제, 추석과 설날의 추억. 시카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강함 뒤에 숨긴 약함을 느꼈다. 다음 날 시카고는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카고 씨, 또 데이트 실패했어? 알파답게 강하게 나가봐. 농담 섞인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알파 여성은 여전히 이중잣대에 시달렸다. 강하면 너무 세고 약하면 알파답지 않다. 시카고는 이를 악물고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를까? 저녁, 시카고는 카페로 다시 갔다. 수연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제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제 특제 한방차 드릴게요. 그들은 한강 산책을 나섰다. 서울의 불빛 아래 수연은 한국 민요를 흥얼거렸다. 아리랑, 아리랑. 시카고는 그 노래에 빠져들었다. 문화적인 연결이 그녀의 감정을 깨웠다. 하지만 11번의 거부가 트라우마로 남아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시카고와 수연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오메가로서의 삶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한국에서 오메가는 약하다고 여겨지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강해지고 싶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시카고에게 신선했다. 과거 오메가들은 시카고의 보호를 원했지만 수연은 동등한 파트너를 원했다. 한 주말, 그들은 경복궁으로 데이트를 갔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연은 시카고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느끼는 역사, 좋아요? 우리 조상들의 삶이 느껴지죠. 시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유학생활로 인해 잊혔던 한국 문화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궁궐의 고즈넉한 정원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시카고 씨, 왜 그렇게 강해 보이려 하세요? 가끔은 약함을 보여도 돼요. 수연의 말에 시카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내면을 봐준 듯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시카고의 옛 연인, 또 다른 알파인 민준이 나타났다. 민준은 시카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녀를 배신한 적이 있었다. 시카고, 아직도 오메가 쫓아다니냐? 너는 나처럼 강한 알파가 어울려. 민준의 등장으로 수연은 불안해졌다. 그 사람과 무슨 관계예요? 시카고는 솔직히 말했다. 과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뿐이야. 한국의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괴롭혔다. 수연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할머니가 오메가는 알파와 결혼해야 안정돼라고 말하곤 했다. 시카고는 여성 알파로서 레즈비언 관계가 더 복잡했다.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한 번은 거리에서 손을 잡다가 비난의 눈길을 받았다. 여자 둘이 이상해.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시카고는 수연에게 고백했다. 수연아, 나 너 좋아해. 내 강함 뒤에 숨긴 약함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야.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저도요.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첫 키스는 한강변에서 비가 그친 밤하늘 아래였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앞날의 폭풍을 예감했다. 민준의 질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시카고의 회사에 찾아와 소문을 퍼뜨렸다. 시카고가 오메가를 유혹해 회사 상사가 시카고를 불렀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압박이 커졌다. 수연도 카페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 알파 여자와 사귀는 거야? 조심해. 관계가 깊어질수록 충돌이 심해졌다. 시카고는 일에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수연은 외로워했다. 항상 바빠서 나를 잊는 것 같아 다툼이 잦아졌다. 한국의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부족한 사회에서 알파로서의 책임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준의 배신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접근해 거짓말을 했다. 시카고는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한 거야? 그녀는 알파답게 여러 오메가를 거쳤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정말인가요? 민준은 증거처럼 옛사진을 보여주었다. 11명의 오메가 거부 이야기 중 일부를 왜곡해 전했다. 수연은 시카고를 대면했다. 왜 말 안 했어? 11명이나 거부당한 거, 그리고 민준 씨와의 과거. 시카고는 당황했다. 그건 과거야. 너를 만나고 변했어. 하지만 수연은 상처받았다. 나도 그냥 그중 하나일까? 그녀는 카페를 닫고 집으로 갔다. 한옥마을의 고요한 밤, 수연은 울었다. 할머니가 위로했다.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진심이라면 돌아올 거야. 시카고는 절망했다. 회사에서 실수로 프로젝트를 망쳤고 상사는 잘파답지 않아 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한강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왜 나일까? 그때 옛 오메가 중 하나가 나타났다. 시카고, 내 강함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너도 아프네. 그 말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재회 시도가 시작되었다. 시카고는 수연의 카페로 꽃을 들고 갔다.
미안해. 내 약함을 숨기려 했어. 수연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함께 성장하자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한국 축제, 추석에 함께 가족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카고의 진심을 보고 허락했다. 알파나 오메가나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민준의 음모가 계속되었다. 그녀는 시카고의 회사를 노려 해킹 위협을 했다. 내가 행복하면 안 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시카고는 수연을 보호하려 애썼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민준이 시카고의 비밀을 폭로했다. 회사 내부 메일로 시카고가 레즈비언 관계로 업무 방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상사는 이미지 관리해라고 경고했다. 시카고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울며 달려왔다. 내 탓이야. 병원에서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 안 할게. 수연의 말은 시카고에게 힘을 주었다. 퇴원 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제주에서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치유했다. 여기서 새 출발하자에 해변에서 손을 잡고 약속했다. 민준의 최종 배신. 그녀는 수연의 카페에 불을 지르려 했다. 시카고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막았지만 수연은 충격받았다. 왜 이런 일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민준은 체포되었다. 질투였어. 시카고가 나를 버렸으니까.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수연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다. 시카고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답했다. 한국 미디어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보도되며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알파-오메가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기사들이 나왔다. 절정의 순간 시카고는 모든 것을 걸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카페를 함께 운영하자. 내 꿈을 도울게. 수연은 감동받았다. 정말 그들은 한옥마을로 이사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삶.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11명의 오메가 중 하나가 시카고를 찾아왔다. 너를 거부한 건 나의 약함 때문이었어. 미안해. 그 만남은 시카고에게 용서를 가르쳤다. 나도 강함만 추구했어. 이제는 달라. 수연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가 축복했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다. 민준의 재판에서 시카고는 증언했다.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할게. 그 인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시카고와 수연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알파와 오메가의 동등한 사랑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함과 약함의 조화였다. 한강변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밤, 수연아, 영원히 함께할게. 시카고의 약속에 수연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